네, 안녕하세요. 당근회장입니다. 이제 4회차네요. 성장과 직장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챕터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서 3분의 1 정도는 직장에서 보내게 되시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여러분들은 퇴근을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직장은 성장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공동의 이익 가치를 실현하는 곳,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이익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요. 가치를 발견하죠. 그래서 성장과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익, 월급은 받으시겠지만 가치, 성장과 경험은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성장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에서 만약에 나의 성장, 그리고 성장의 공식, 그리고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직장은 매우 훌륭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없습니다. 네,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직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 기획자 후배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대부분 저에게 얘기하는 게 이직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왜 배울 게 없어서, 사수가 없어서. 그리고 회사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살짝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어디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기업 문화가 잘 돼 있는 구글이나 이런 곳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유토피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즉시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장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개월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8개월의 법칙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매우 만족해서 이 회사 문화 너무 좋고 직장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8개월이 되면 직장은 매우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을 때는 굉장히 직장의 문화가 좋은 것 같고, 위에 상사님들도 되게 좋고, 뭐, 그러니까, 되게 신나서 다니겠지만, 8개월이 지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뭐, 체념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 이유는 적응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또는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는 외모 능력만 보이고,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사소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망이라는 걸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었던 어떤 첫인상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겪는 그런 문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많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직장도 단점이 보입니다.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그 단점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무엇인가 이 단점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이 회사에서 불편한 점들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단점을 얘기하지만 제가 또 한 번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점을 위해서 너는 어떤 행동을 했니?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 단점을 알아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퇴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민하시는 것도 그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직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직장도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수의 집단 모임에서 한 명의 흔들림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돌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대표님이라면 약간은 좀 격이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시면 어때요? 아, 여기는 되게 죽을 것 같아. 여기는 되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생활 패턴하고 완전 달라. 이렇게 해서 되게 좌절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익숙해지면 사람은 그 익숙함에 적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없으면 끝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를 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주는데 전체적인 전사원의 문화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직장은 놔두고 내가 변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하고 직장에 대한 부분의 문화에 너무 나를 붙이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된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직장 때문에 내가 성장 못한다라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이 아니어도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 또는 다른 모든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전체의 어떤 뭐 대기업이든 어떤 중견기업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직장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성장과 세계 또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성장이 과연 좋은 성장이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갈려지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의 성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는 열심히 직업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셔도 성장과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성취나 또는 어떤 결과를 노출하는 부분들은 밖에서 찾으시기를 바래요. 정답은 세상이 원하는 성장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직장 안에서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직장은 회사의 구성원들 기준으로 성장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적인 기술들을 만들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의 세상보다는 세상에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배움보다는 밖에서 배움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변화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세상이 원하는 또는 사회가 원하는 직장인이 될 수 있거든요. 즉, 그 직장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셔도 되고 세상이 원하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움을 직장에 쓰거나 또는 밖에서 날개를 펼치시는 것이 가능한 인재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성장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아예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안 될 거야? 그게 가능해? 나중에 하자. 못할 것 같아 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나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환담을 하거나 또는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신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실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뭐 내가 해볼게. 뭐 당연히 될 거야. 내가 하잖아. 또는 한번 해보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안 될 거야 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손절하고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알고 보면,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해줘도 부족한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저기, 주술을 외우시는 분들 근처에서는 당연히 성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직장 선배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남 험담하지 마시고, 남 험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웃으시면서 자리를 이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일론 머스크나 또는 코비 브라이언트,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은 나는 어떤 누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최고야라는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어떤 슬로건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이 당근대장도 당근대장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대장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닉네임을 여태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놓은 적이 없어요. 즉 나는 어떤 부분에서라도 당연히 대장이지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어떤 작품에 대한 가치, 즉 하나의 배너를 설계하더라도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설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암묵적으로 나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암묵적으로 나는 최고야라는 그런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대충 해도 돼. 나는 뭐 사회적으로 좀 힘드니까 뭐 지금은 저거는 그냥 남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도 발전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멋있게 작품처럼 만드셔야 다음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충 배너를 하더라도 대충 해야 되고 문구를 쓰더라도 대충 해야 되고 이러면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되게 많이 싸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 문구를 저에게 그런 원 기획자가 문구를 저한테 줬는데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문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구로는 절대 이거 오픈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막 본부장까지 왔고 대표님까지 갔던 상황이 발생됐어요.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걸 도입한다라는 건 누가 봐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의 성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존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뭐 저거 귀찮으니까 싸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를 진행하시면 결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결과물들은 그렇게 좋은 나이스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직장은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직장은 월급을 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배운 것을 써먹는 놀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배웠던 부분들을 대입시켜서 결합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술로 많이 연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험적 가치를 높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중의 사람들이 같이 작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이나 문제들을 같이 발견하고, 되게 놀랍게도, 야,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이런 경험적 가치가 쌓이는 공간들이 직장인 것 같거든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는 생각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장에서 얻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가치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런 경험적 가치를 인사권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쌓으시고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에다 놓으시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드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의 보물지도를 만드세요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년 보물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출퇴근 그 앞에 이렇게 부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는 저거 하지. 뭐 이런 것처럼 눈에 보여야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의정부까지 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지도 맵을 열고 그 지도 맵을 통해서 그 거리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시죠. 즉,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마인드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고
방문에다가 부착하셔서 지속적으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매년 제가 계획한 것들은 이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라고 조언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최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도 실패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성장은 거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오늘 내 자신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이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바로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계속 가시고 꾸준함을 지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면 되겠지라는 부분들로 가지 마시고 루틴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독서 모임 주제는 시간이고요. 3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이런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일 앞장 1챕터에 있는 그 카톡 채널 방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올리는 주제와 공지들을 보시고 대부분 눈팅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제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갖고 있는 문제와 사고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경험적인 부분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독서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라는 주제를 드리면 그 시간에 관련된 책들을 뭐 각각 읽으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기사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그 해당 시간에 발표하는 이런 과정들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부분들과 결합을 하셔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발전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챕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